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0강을 들어갈 거고요. 20강 같은 경우는 구국운동과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갑신정변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갑신정변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10년간의 스토리까지 또 봤어요.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볼 건데, 자, 여기는 프리퀄이에요. 프리퀄. 동학이요. 언제 유행을 했어요? 천주교와 동학은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었던 조선 후기 때, 세도 정치기 때 크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왜? 내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기대는 곳이 종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이 근대 개화기 때, 앞에서 봤잖아요. 일본의 침투는 당연하거니와 중국, 청나라, 서양들의 열강들의 침탈로 농민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뭐 자꾸 개발을 하고 뭔가 새로 만들겠대요. 세금은 자꾸 뜯어갑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또 사람들이 종교에 기댑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시 한번 동학이 흥행을 하는 거예요. 성행을 하고. 그리고 2대 교주였던 최시영 선생님이요.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제가 강의했잖아요. 이거는. 동경대전. 지금으로 치면은 기독교로 치면은 성경과도 같은 동학경전. 그 다음에 용담유사는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 천주교의 찬송가와 같은 거, 가사집. 요걸 통해서 널리 동학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동학도 널리 큰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흐름입니다. 흐름. 삼내 집회라 그래서 전라도 삼내에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끼리 교조 신원운동을 펼칩니다. 기억나세요?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가 세상과 백성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혹세무민의 죄로 사형을 당했었잖아요. 왜? 동학의 핵심 사상은 인내천 사상. 사람이 즉 하늘이다. 나도 하늘, 여러분들도 하늘, PD도 하늘, 왕도 하늘. 인간 평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에서 탄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최재우가 죽임을 당한 이후로 동학을 믿으면 불법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때 와서 교조, 일대 교주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교조 신원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야지만 동학을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동학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포교의 자유도 달라고 하고. 당연히 반응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경복궁으로 가요. 엎드릴 복. 경복궁 앞에서 엎드리면서 상소를 합니다. 그러자 워워워 침착하시게나. 알겠소. 니들 얘기 들어보고 반영해주려고 노력을 할게. 그 약속을 믿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또 반응이 1도 없겠죠. 그러면서 또 전라도 보은에서 집회가 벌어집니다. 교조신운동이 또 벌어지는데 여기 마지막 3단계는 정치적 요구까지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순수한 종교적인 자유를 달라고 했더라면 여기는 정치적인 요구가 같이 들어갑니다. 탐관오리라든지 외세배척, 그 다음에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고부밀란부터 해서 이게 1차 동학농민운동의 프리퀄이에요. 그러면서 2차 동학농민운동까지 쭉 달려야 됩니다. 그래요. 에듀윌의 칠판은 작습니다. 그래서 다 날렸어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제가 한 큐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정리를 하자면 나온 김에 또 정리를 해볼까요? 끊임없이 복습을 해야 됩니다. 흥성대원군의 10년간의 정치, 그 다음에 하야하자마자 강화도 조약, 1차, 2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조선 책략으로 영남만인소, 그리고 영남만인소와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통아리라 통리기무함은 설치, 별기군 사절단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 그리고 개화의 속도를 놓고 갑신정변, 그리고 지금 배우는 동학농민운동까지 10년간의 스토리,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니까 영국이 반응하면서 거문도 불법정령, 차라리 이럴 바에 한반도를 중립화를 두자, 중립화론.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인데 이 동학농민운동의 프리퀄이 뭐냐면 고부밀란입니다. 전라도 고부에서요.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가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가 누구냐면 이런 병갑 지랄병갑이, 이런 병갑 쓰레기 병갑이, 조병갑이라는 희대의 탐관오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병갑이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냐.
만석보라는 저수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저수지를 허물어요. 그리고 새로운 저수지를 만듭니다. 병갑이가요, 농민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수지를 허물고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자. 멀쩡한데요? 꾸져서 새로 만들자. 저수지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껏 물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얘들아, 물 썼으면 물세를 내야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물을 썼다고 물세를 내래요. 멀쩡한 저수지 허물고 새로 만석보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동학 농민군들이 에라이 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동학을 믿었던 농민군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녹두장군 정봉준 장군이 되겠습니다. 농민으로요. 그러면 이때 정봉준을 비롯한 동학을 믿는 농민군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깜놀하겠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 조병갑이를 일단 정리해고시켜요.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부 군수로 박원명이라는 아저씨를 그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나서 얘들을 달랩니다. 침착해라. 알았다. 일단 이들 알아서 해산해. 내가 이거 다 조사 잘할게. 믿고 해산해. 그 말을 믿고 동학농민군들이 해산을 하면서 끝나는 게 고부밀란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은 우리 세도 정치기 때도 봤지만 파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안핵사라는 직책에 관직을 가진 사람을 파견을 해요. 이때 안핵사의 누구를 또 파견하냐? 또 쓰레기가 내려옵니다. 아, 용태, 쓰레기 용태. 병갑이와 쌍두마차입니다. 이 안핵사 이용태가 내려와서 용태 아찌가요,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전하, 제가 여길 다 조사했더니 우리 병갑이 아주 훌륭한 군수 사또였어요. 그런데 동학을 믿는 농민군들, 얘들이 문제다. 얘들이 다 잘못한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스쿵 목을 벤다거나 아니면 처형을 시킨다거나 처벌을 하고 가족들을 가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동학을 또 믿었던 농민들이 정봉준을 비롯한 인물들이 다시 한번 에라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러면 1차 동학농민운동은 뭐에 맞서 싸운 겁니까? 성격이 반봉건이죠. 반봉건주의 성격을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동학농민군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동학농민군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소리가 나요. 그래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납니다. 자,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 들고 일어날 때 처음 일어난 봉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백산봉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화이트. 우리는 백이민족이잖아요. 농민들이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산에 모여서 우리 들고 일어나자 으아 외치다 보니 멀리서 이 산을 바라보면 산이 다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상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죠. 대표적으로 뭐 나라를 지키겠다, 보국앙민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동학농민군들이 진격을 해요. 어디로 진격을 하냐? 이거 몽둥이를 좀 치우고요. 진격을 하면서 먼저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서 전라도 군대와 한판 붙어요. 여기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수도에 있던 고종과 명성황후 깜짝 놀래겠죠. 요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수도를 지키는 군대로 보냅니다. 그 군대는 좀 강력하잖아요. 오라 황룡촌 촌동네로 도망을 가요. 그게 바로 황룡천 전투입니다. 촌동네로 유인을 해서 수도에서 내려온 군대마저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동학농민군을 막을 군대가 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서 조선의 목줄이라고 불리는 그곳 전주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큰 사건이에요. 전주성은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도 뺏기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전주성은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세금이 올라오는 길목이에요.
조선 세금의 40%가 여기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흔히 조선의 목줄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를 지금 뺏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그러자 명성황후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할품이를 요청하는 곳이 있잖아요. 도와줘요 오빠, 도와줘요 오빠. 바로 누구? 오빠 청나라 오빠. 청나라 오빠에게 할품이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청나라 오빠가 당연히 도와주려는데 기억나세요?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이 둘이 싸울 뻔했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마터면 전쟁 날 뻔했다. 우리 앞으로 조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에게 알려주고 서로 같이 군대를 끌고 들어갔다가 그 사건이 끝내면 같이 나오자라는 텐진 조약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군대 끌고 들어가자 일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어린이날에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본도 바로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고종과 명성황후와 동학 농민군들이 같이 깜놀해요. 왜? 고종과 명성황후는 분명히 이상하다. 우리 오빠, 청나라 오빠만 불렀는데 일본이 왜 들어오지? 둘이 사이도 더럽게 나쁜데? 둘이 전쟁하는 거 아니야? 동학 농민군은 뭐지? 조선의 군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외국의 군대는 너무나 빡센데? 그리고 또 농민들의 대표적인 한계가 뭐냐? 불안한 거예요. 귀향 본능이 있습니다. 농경지를 버리고 왔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 그러면서 고종과 정부와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하회를 하는 거예요. 전주성에서 하회와 약속을 했다 그래서 전주화약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그러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농민군들이 정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할게. However, 그러나 조건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 있어. 그 개혁을 들어줘. 폐정개혁안을 요구합니다. 정부, 오케이 콜 받아줄게. 그런데 여기서 또 근데 우리는 니들 믿을 수가 없다. 안핵사 이용태 봐라. 또 그런 장난질 치면 어떡하는데? 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니들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할게. 라면서 전라도에 동학농민군이 만든 자치기구인, 스스로 정치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 자치기구 집강소를 설치했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도 오케이 콜? 우리도 니들이 하는 개혁에 발맞출게. 그래서 우리도 정치를 교정하는 관청인 교정청을 만들게 라면서 끝이 나는 게 전주화약 1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다 끝났잖아요. 청나라가 얘기를 해요. 야, 일본아. 얘들 끝났어. 우리 빨리 이제 돌아가자. 일본이 기다려보시소. 응? 고종아, 너 이거 잘해야 돼. 이거 똑바로 개혁 못하면은 제2의 제3의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어떻게든 남아있으려고요. 그러자 고종이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들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알아서 잘 화해하고 약속했어. 그래서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개혁들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교정청도 만들었고 우리가 또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걔들 집강소도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 니들 가.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고종이 해줄 수 없어. 왜? 니들이 우리 개혁에 관여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면 최혜국 대유조항이 발동되면서 다른 나라도 우리한테 간섭할 거야. 꺼져. 청나라도 가자. 이때 일본이 기다려보시소 라면서 둥! 청나라를 기습 공격해버립니다. 첫 번째,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면서 이때 청일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갑심정변 때 당했던 복수를 10년 만에 갚는 겁니다. 10년 만에. 지금 1894년도죠. 우리 80년에 통리기무함은 2년 후에 이모군란, 82년도에 84년도에 갑신정변, 10년 후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 연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흐름 때문에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라고 했던 고종말을 쌩 까고 어디로 가냐? 경복궁으로 가요.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해버립니다. 무단으로 점령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 교정청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뭘 만드냐? 궁극기무처라는 부서를 만들고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개혁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1차 가보개혁입니다. 1차 가보개혁. 자, 그러니까 동학농민군들이 어떻게 될까요?
분노 폭발하겠죠. 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교정청을 문 닫아버리고 지들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에라이! 에라이! 다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2차 동학농민운동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1차는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 반봉건, 여기는 일본을 무찌르자 반외세 성격입니다. 이러면서 각지에는 동학농민군들이 일단 어디로 모이냐?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지명, 논산.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지명, 논산. 혹시나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 남성분들, 심장이 뛸 거예요. 논산. 나는 갔다 왔어요. 전 다 끝났습니다. 이 논산에 농민군들이 모여요. 이때 교재를 보시게 되면 또는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아마 남접과 북접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동학이요. 당시에 크게 두 개 세력으로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전라도에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남접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근처 충청도에 있었던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북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남접은 정봉중 장군이 이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접 같은 경우는 손병이라는 인물이 이끕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때 합쳐졌다 얘기를 하냐면 1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충청도에 있었던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합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일 뿐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움직이지 않겠다 라고 해서 1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남쪽에 있었던 전라도 일대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2차 동학농민운동은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잖아요. 고차원적인 더 위에 있는 개념인 반외세, 외국을 무찌르고 특히 일본을 무찌르자라는 거잖아요. 이때는 힘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에서 남정과 북접이 모여서 같이 북진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넘나 슬프게도 우금치. 넘나 슬프게도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하면서 결국 2차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봉준 장군이 잡히면서 결국엔 동학농민군도 끝이 나는 거죠. 자, 다 잡아드렸어요. 시험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어우, 판수 아주 퍼펙트합니다. 역시 칠판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흐름을 잡자라면 여기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흐름을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 키워드 있죠. 키워드와 키워드, 가와 나를 주고 가와 나 사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네요. 동학만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또는 1차 동학농민운동을 단독으로 내고 2차 동학농민운동을 단독으로 내는데 자, 우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2차 동학농민운동이랑 청일전쟁이랑 1차 갑오개혁이랑 이 세 개 사건이 지금 동시간대에 같이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간대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또 하면서 1차 갑오개혁을 하라고 시켰으면서도 2차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도 보낸 거예요. 세 개의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논산에서 남접 북접이 모였대요. 또는 우금치 전투에서 패했대요. 그러면 요거 자료 주고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청일전쟁에 참전하는 군인 정답. 그 다음에 1차 갑오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관리 다 동시간대 맞잖아요.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큰 틀에서 일단 암기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요. 1차 때 전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게 안 눌렀는데 소리가 고송하네요. 버려야 되겠습니다.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낫을 들고요. 자, 1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우리가 승리를 거뒀잖아요. 암기법, 전주. 전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나요? 음식이 하나 떠오르지 않나요? 나만 그렇나요? 전주 비빔밥. 무슨 또 멍멍이 같은 소리가 나올까요? 전주성에선 온갖 채소를 버무리고 비벼서 비빔밥을 먹어서 힘을 내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우금치, 우금치, 미안해요 시금치, 미안해요 시금치, 뽀빠이가 아닙니다 시금치. 우금치 전투에서는 시금치만 먹어서 영양실조로 패배했다라는 거.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전주 비빔밥의 3대 유래 중에 하나가 이때긴 해요. 진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에 제대로 그릇에 담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데 이렇게 버무려 먹다 보니까 비빔밥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고부밀란. 그리고 여기에 전주성점령.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백상봉기, 황토현, 황룡천 전투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텀을 좀 넓게 줘요. 고부밀란을 주고 아니면 여기 우금치를 주기도 합니다. 크게 주죠.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냥 동학 내용 찾으라는 거예요. 전주성정령, 점주하약,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전주성점령을 주고 나서 우금치를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전주하야, 집강소, 교정청, 청일전쟁, 1차 가보격했다, 논산에서 모였다. 이것도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흐름을 쭉 보셔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여기 흐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울게요. 지우고 PPT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게 되면 여기 고부밀란이죠. 조병갑의 타막. 그 다음에 사발통문은 뭐냐면요. 요거는 간혹 가다가 이제 선지로 나오긴 하는데요. 선지가 아니고 제시문으로 들어가긴 한데 다른 힌트도 줘요. 이게 뭐냐면 요렇게 밥그릇 있죠. 밥그릇. 요런 밥그릇을 요렇게 뒤집는 거예요. 뒤집고 동학 농민군들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우리 보통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은 제일 위에 회장 운동진, 밑에 뭐 재정 담당, 뭐 총무 이렇게 막 쭉 내려가잖아요. 원래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모자 대장이 누군지 바로 알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밥그릇을 이렇게 얹어놓고 이름을 이렇게 쓰고 이걸 딱 떼버리면 누가 대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발통문이에요. 그리고 조병갑은 파면당하고 군수로 박운명이 왔지만 안핵사 이용태가 와서 모든 책임을 농민군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농민군들이 들고 일어난 게 1차 동학농민운동이죠. 정봉준, 김계남, 그리고 고부를 점령하고 나서 백상봉기입니다. 이때 보국안민. 제폭구민은 뭐냐면 폭정을 제거하고 민들을 구하겠다라는 컨셉이에요. 보국안민 앞에 얘기했던 거고요. 그게 백상병문이고, 그리고 황토현에서 전라도 군대, 촌동대로 유인해서 수도에서 내려온 정부군 군대를, 그리고 전주성을 들어갑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것처럼 치고 들어가 전주성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헬프미를 요청하죠. 그러자 텐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전주성에서 하회와 약속을 체결했고 집강소를 만들었고 교정청을 설치를 했어요. 다 했던 것 복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패전계약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농민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담백해요. 노비문수 불질러줘요. 그 다음에 탐관오리 쫓아내줘요. 그 다음에 과부 재혼, 순박한 내용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벌타발하고 인재 등용하고 막 백정 차별하지 마 이런 내용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따로 내진 않아요. 그냥 패전개혁안을 주장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다 보니까 저희의 꿈은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는 거, 농민들은 내 땅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땅을 달라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개혁이에요.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2차 봉기. 군대 철수를 요구하자 일본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1차 가보개혁. 그리고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 동시간대입니다. 그러자 들고 일어나죠. 바로 삼내에서 일단 2차 봉기 남접이 드러나고 일단 논산에서 남북접 연합부대. 그리고 시금치를 먹었던 우금치에서 패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정봉준을 비롯한 지도자가 잡히면서 결국 끝이 났다라는 거. 여기 흐름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흐름이 있고 이건 지도는 뭐 여러분들 에듀윌 교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의와 한계 뭐 이거는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차 가보개혁을 볼게요. 자, 여기는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는 2차 동학농민운동가 지금 그리고 청일전쟁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1차 가보개혁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누가 주도를 한 거예요? 일본이 주도를 했습니다. 일본이 주도를 해서 특히 뭘 만들었냐면 궁극기무처라는 걸 만들고 나서 여기서 개혁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듀윌 교재도 그렇지만 이거는 일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하게 된 개혁이에요. 그렇지만
비록 타율적이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했다라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하라고 시킨 건 맞아요. 시킨 건 맞는데 지금 일본은 바쁩니다. 동학농민운동도 진압을 해야 되죠. 청일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록 일본에 의해서 개혁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개혁을 다 해요. 그러면 이때 어떤 개혁 내용이 있었냐? 먼저 1차 가보개혁의 정답 제시문 제일 잘 들어가는 건 궁극기무처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1차 가보개혁은 누가 주도냐면 고종의 오른팔이었던 김홍집 아저씨,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었던,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등장을 해요. 선생님? 불사신? 마지막입니다. 역사에 3번 등장하죠. 흥성대원군의 국내 국외정치 10년,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이모군란 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1차 가보개혁 때. 이거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본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심리가 어떨까요? 싫은데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흥성대원군이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흥성대원군은 실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궁극기무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비주얼 담당입니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1차 가보개혁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차 가보개혁은 또 재밌는 게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이 자기가 하고 싶은 개혁을 하나도 못해요. 무슨 말이냐? 고종과 명성황후 그리고 그들과 한 팀이었던 옹건개화파가 이 1차 가보개혁을 주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개혁을 하나도 못합니다. 왜? 이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정치가들은 센스쟁입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뭘 아냐? 이거 만약에 제대로 개혁을 안 하면 이제는 그냥 단순 이런 반란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1차 가보개혁은 이전에 있었던 급진개화파가 주도했었던 개혁, 갑신정변 때 그걸 반영해요. 그리고 지금 터졌던 동학농민운동 애들이 주장했던 내용도 개혁에 반영을 합니다. 그게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주장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제 폐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같은 신분이 된 거예요. 이제서야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1+1으로 여러분들 신분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신분제에 맞춰서 시험을 치는 과거제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겠죠. 신분제 폐지와 함께 과거제도 같이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아주 담백했던 내용. 과부. 남편이 떠나면은 세상을 떠나면 재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과부의 재가도 이때 허용이 돼요. 그리고 또 청나라를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청나라 연호가 아니라 개국기년이라 그래서 우리의 연호를 사용했던 게 1차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제시문에 궁극기무처에서 개혁을 막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또는 급진개화파와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찾으면 정답.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개국기년을 사용하였다.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반대로 이 개혁의 내용을 통째로 다 줘버려요. 그러면 분명히 신분제 폐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궁극기무처에서 주도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이게 일어날 때 동시간대 2차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PPT로 가겠습니다. PPT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교정청을 없애고 궁극기무처에서 주도를 했고요. 김홍직과 흥성대원군 그리고 옹건개화파가 주도를 해요. 일본은 바쁩니다. 그리고 궁극기무처에서 주도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 개혁 내용에 보시면 개국기년이란 연호를 중국 연호 대신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과거제 폐지가 여기는 빠졌네요. 과거제 폐지 중요하다 그랬고 여기 과부의 재가 허용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 밑에 원래 의정부가 있었잖아요. 이 의정부 말고 새롭게 국내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내부의 일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일이 여러분들 아버지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일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일이고 여러분들 가족 전체의 일이잖아요. 그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그 전에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왕의 일이 즉 국가의 일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의정부에서 왕의 일도 담당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는 따로 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왕이 예를 들어서 똥을 못 싼다. 변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신하들이 매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 어떡합니까? 왜? 왕이 변비가 정말 국가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버립니다. 그런 일을 국내부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배웠잖아요. 의정부 밑에 6조가 있었죠. 이 6조 대신에 이거를 팔아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이게 지금 1차 가보개혁 때 내용입니다. 여기 있죠. 아, 여기 있네요. 과거지 폐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국가재정의 일원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엄마의 돈이 아빠 돈이에요. 아빠 돈이 엄마 돈이고 여러분들 또 아빠 돈이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떻게? 엄마 집에서 돈 빼가도 괜찮아요. 물론 혼이 나긴 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 가족 돈이니까. 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가 세금이 왕 돈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혼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정을 일원화시켜버립니다. 이게 탁지하문을 만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심합니다. 그냥 듣고 올리세요. 그 다음에 도량령 통일. 요거는 세도 정시기 때 하도 수탈이 많이 벌어지니까 물건 이렇게 아니면 세금 거두는 규격을 정확하게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듣고 올리세요. 그 다음에 또 세금을 이제는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돈을 찍어내는 것만큼 은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 가격에 그렇게 큰 변동이 안 생깁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것도 심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제 펴지고 나머지는 알 거 없네요. 네, 요 정도? 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판서해드린 것만 아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가 1차 가보개혁 내용인데요. 자, 마지막 힌트 나오죠. 노비, 산업이 다 폐지, 신문제 폐지잖아요. 가부 재원 허용했다. 1차 가보개혁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가보로 갈게요.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차 가보개혁인데요. 2차 가보개혁은 언제냐? 자, 청일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드디어 청나라를 거의 반쯤 잡아뜨리고 승기를 잡는 거예요. 일본이 이길랑 말랑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혁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쓱 봤더니 어떨까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어요. 하지마. 다시 해.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때 개혁을 주도했던 궁극기무처를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1차 가보개혁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1차 가보개혁 때만 이게 가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 1차 가보개혁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거나 제시문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개혁을 시키는데 또 누구한테 시키냐? 김홍집이 주도를 해요. 또 김홍집이에요, 선생님? 김홍집은 고종의 오른팔이자 우리나라 개화 1세대예요. 수신사로 갔다 오면서 처음으로 개화를 제대로 가지고 오고 적용을 시켜본 아저씨입니다. 개화 원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일본이 누구를 세우냐? 박영효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기억나세요? 급진괴합파.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 일으켰다가 실패로 끝나면서 일본으로 도망갔던 아저씨예요. 일본이 얘를 개혁의 주도 세력으로 앞세웁니다. 왜? 친일이잖아요. 일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일본의 개혁을 벤치마킹하고 그걸 롤모델로 삼았잖아요. 그러니 박영효를 이렇게 세워버리면 박영효가 일본 스타일대로 개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영효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흥성대원군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등장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은 1차 가보개혁보다 출제율이 훨씬 떨어져요. 사실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딱 2개만 알면 돼요. 딱 2개만. 그 2개가 뭐냐? 첫 번째, 이때 홍범 14조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널리 헝 규범 14개를 널리 헝 알리겠어요. 고종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은 앞으로 요렇게 살겠어요 라면서 지금의 좀 근대적인 헌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14개를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교육 입국조서라는 거를 반포합니다.
교육 입국 조서는 딱 봐도 뭐 같아요? 교육과 관련된 거죠. 이거는 지금 당장 학교를 막 세운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신식 학교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학교를 만들면은 먼저 선생님부터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범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사범학교를 만들려면 거기에 교재를 뭘 쓰고 시험은 뭐 치고 이런 내용 세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어떻게 만들고, 중학교는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재 뭐 쓰고 이런 거 다 세팅하는 게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뒤에 한성 사범학교, 초등학교, 소학교, 그 다음 중학교가 건립이 됐다라는 거. 시험에 나면 이거를 단독으로 물어보게 돼요. 어떻게? 제시문에. 한성 사범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으로 오른 것은, 또는 다음 자료와 관련된 탐구 활동으로 오른 것은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 내용을 알아본다. 정답. 교육 입국 조서 반포가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2차 가보 계획은 요거 두 개가 빅2고요. 나머지 조금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은 제가 PPT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김홍직과 박영묘의 연립내각, 그리고 군국의무처는 없앴어요. 그리고 독립서고문을 발표하면서 여기 홍범 14조를 발표 반포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개혁으로는 어떤 게 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교육 입국 조서 반포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때는 1차 때가 좀 큰 틀에서 손을 댄 거라면 2차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손을 대는 거예요. 지방까지도 손을 대는 겁니다. 요거를 좀 설명하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앞에 왕이 이렇게 있었고 새롭게 국내부의 일을 담당하는 국내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있던 의정부가 있었죠. 그리고 의정부 밑에 있던 옛날부터 있던 6조를 없애고 8아문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까지가 1차 가보개혁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의정부 대신에 이거를 내각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 8아문을 다시 바꿔요. 요거를 7부로 바꾸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 간의 힘을 약화시키고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전국을 조선은 8도로 나눴잖아요. 이거를 23부로 나누는 거예요. 더욱더 촘촘하게 쪼갭니다. 일본이 지방을 더욱더 쪼개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나세요? 조선은 8도 밑에 부목군현, 8도 밑에 부목군현, 8도 밑에 부목군현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거를 딱 하나로 그냥 군으로 통일했다라는 거. 끝입니다. 그리고 4도가 원래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춘향아, 술 한잔 따라봐라. 나 변사또 실사옵니다. 당장 쟤를 감옥에 하옥해라. 감옥에 가둬버려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거를 없애버립니다. 재판소를 따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방 간의 사법권을 또 분리시켰다라는 거. 요런 거. 요거는 심화입니다. 심화.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알아게 된 한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잡아드리긴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육 입국 조서, 근대 교육제도 마련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걸 계기로 여기 이런 사법이 아니고 그냥 사범학교죠. 사범학교. 네.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홍범 14조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홍범 14조를 던져놓고 2차 가보기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 반포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셔야 되겠죠. 짐이 정부의 명하에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이걸 통해서 사범학교, 소학교, 중학교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개혁, 을미 개혁이에요. 여기는 또 판서로 잡아야 됩니다. 칠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차 가보개혁과 2차 동학농민운동가 그리고 청일전쟁이 같이 터졌어요. 세 가지가. 그리고 일본이 여기서 승기를 잡고 나니까 다시 개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아예 승리를 해버립니다.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일본은 파티 분위기에 빠져요. 왜? 임진왜란 때의 복수를 100년 만에 한 거고요. 갑신정변 때 외교 대사관이 불탔던 복수를 10년 만에 한 겁니다. 파티 분위기에 우리나라 월드컵 4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쁨, 온 국민들이 파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해야죠. 일본에 있었던 시모노세키에서 청일전쟁에 이겼던 일본과 패했던 청나라가 여기까지 와서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조약의 결과 어떻게 되냐? 일본은요, 처음으로 식민지를 얻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식민지로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타이완, 대만입니다. 이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대만을 뺏어요. 그리고 또 뭘 뺐냐면 라오뚱반도라는 걸 뺐습니다. 라오뚱반도가 여기예요. 이 요서 지역. 이거를 일본이 아흥 먹는 거예요. 일본이 라오뚱반도도 우리가 가져갈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뚱맞은 나라가 등장을 해요. 누가? 바로 이 러시아.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 야, 일본아, 이건 아니지. 라오뚱반도는 좀 아니다. 야, 너 이거 돌려줘. 청나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오뚱반도까지 뺏는 건 아니지. 라면서 많이 묻다 이가 일본. 그러면서 러시아가요, 자기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그래요. 누구까지? 바로 프랑스, 독일 두 나라를 더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삼국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를 포함해서 프랑스, 독일이 안 된다 많이 묻다 아이가 라오뚱반도는 돌려줘라 라고 삼국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1대1로 맞짱을 뜨게 되면은 100% 이긴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진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프랑스, 독일까지 들어오니까 이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붙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파티 분위기에 빠졌다가 대만은 가져갔지만 결국 라오뚱반도는 다 토해버립니다. 일본의 입장에선 또 개구력이죠. 먹은 거 다시 뱉어냈잖아요. 일본이 정말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대단한 민족이긴 해요. 이때 러시아에게 당한 굴욕을 정확하게 또 10년 후에 복수를 해요. 그게 러일전쟁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 10년 후에 또 1904년에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를 잡아뜨려요. 그리고 이때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을 엄청 많이 받아요. 이 배상금의 80%, 70% 가까이를 국방비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나중에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삼국 간섭까지 봤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를 우리의 누구? 어우, 더워. 또 가야 됩니다. 명성황후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명성황후의 입장에서는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항상 우리의 호프, 우리의 오빠, 항상 위기에 빠지면 도와줬던 우리 오빠, 청나라 오빠. 이 청나라 오빠가요, 지금 누구에게? 일본에게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기댈 오빠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봤더니 와, 러시아 오빠, 너무나 멋지다. 푸른 오빠, 블루 아이, 너무나 멋진 것. 러시아 오빠가 뭐라고 하니까 일본이 찍소리 못하네. 새로운 오빠를 찾았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칠러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또 분노 폭발하겠죠. 왜?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조선을 놓고 싸우고 있던 청나라 덜어냈어요. 그리고 청일전쟁의 사실 결과의 핵심은 이거예요. 타이완과 라오뚱반도 이것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 청나라 너 이제 졌지? 조선의 손 떼! 청나라 떼야죠. 전쟁이 졌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조선을 독점하게 됐는데 러시아가 끼어들게 된 거고 지금 명성황후가 또 러시아에게 들러붙은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또 무리수를 집어던집니다. 어떻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객을 투입하죠. 자객을 투입합니다. 그 무리수가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되듯 자객의 투입으로 이 명성황후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을 일본이 일으키면서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갔던 개혁이 뭘까요? 바로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을미개혁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갔던 게
이 을미개혁이 바로 3차 가보개혁이에요. 이게 또 3차 가보개혁입니다. 또 누가 주도를 할까요? 또 김홍집이 등장을 해요. 선생님, 홍집이 아저씨 왜 자꾸 등장을 해요? 개화 1세대라니까요. 개화의 원로입니다. 원조의 원조. 또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을미개혁을 주도하는데 이때 을미개혁은 개혁의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게 빅2 두 개가 있습니다. 3차 가보개혁의 핵심 두 가지는 뭐냐면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또 이거 써줘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머리빨입니다. 머리빨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BTS, 방탄 또는 엑소도요. 또는 제가 좋아하는 멤버인 뭐 AOA 또는 트와이스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팀 그룹 전체가 원형 탈모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체각입니다. 인기 폭망이에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머리빨. 이때 단발령이 들어갑니다. 을미개혁 안에. 이거는 뭐냐면 일본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성리학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하나 자르지 않죠. 왜?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 털끝 하나 자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묶고 지내잖아요. 이거 자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나세요? 최익현 아저씨. 흥성대원군에게 상소를 썼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외양일치론을 외쳤던 이 최익현 아치. 도끼를 들고 또 갑니다. 궁궐로 가요. 전하! 어떻게 머리털을 자르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 자를 수 없습니다. 이 머리털을 자를 바엔 이걸로 제 목을 치십시오 라고 가는 거예요. 반발이 극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혁이 있었냐?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들 뭘 피해야 됩니까? 태양을 피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자 빨리 나오세요 준비해서 그러면 남자는 나가는데 한 5분 10분이면 돼요. 체육복 갈아입고 훅 나갑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약간 버퍼링이 걸려요. 왜?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선크림 바르고 세팅을 무슨 가부키 분장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맞죠? 태양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주근깨가 생깁니다. 다시 갑니다.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된다. 태양력이 이때다라는 거.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문제 다 풀려요. 을미개혁에서는. 그런데 태양력 일단 뭔지는 아셔야죠. 태양력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음력, 양력 할 때 그 양력이에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뜬금없이 이제 전 세계와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1월 1일로 맞추는 건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생뚱맞게 11월 달 20 며칠쯤에 갑자기 그날부터 1월 1일이 된 거예요. 뜬금없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해에 12월이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해에 12월 달에 제사가 있던 집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서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수를 안 지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음력, 양력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1차 가보개혁 때 개국기년이라는 연호를 썼었는데 이때 요거는 심합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다시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갑신정변 때 오픈날이 폐업날이었던 우체국, 우정총국. 우체국이 다시 오픈합니다. 우편 사무가 재개됐던 게 이 시기예요. 자, 그리고 또 갑니다. 아름다운 미미미미 3단 콤보. 그러면 을미개혁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을미개혁 나머지 하나 찾으면 돼요. 또는 시험에 쉽게 나오면 1차, 2차, 3차 개혁 내용을 제시문에 캐릭터가 다 얘기를 해버려요. 큰 타이틀 제목 1차, 2차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갑니다.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미 3단 콤보 마지막 감히 어디서 조선의 국모를 일본 니들이 죽여 용서치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감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르려고 하냐 용서치 않겠다 라면서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3단 콤보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이 을미의병은 시험에 단독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의병의 첫 번째 의병입니다. 의병의 1단계입니다. 1단계. 이 1단계 의병은 뭘까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초창기다 보니까 소규모예요. 소규모. 그래서 한방 클래스가 들고 일어나서 일본 건물 불지르고 나이스 샷. 그러면서 조금씩 스케일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의병의 이 1단계가 을미의병인데 이 을미의병은
배경이 중요해요.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어디 감히 니들이 조선의 국모를 죽이냐. 을미사변이 배경이 되겠죠. 두 번째 배경은 뭡니까? 어디 감히 머리털을 자르래. 을미개혁 안에서 단발령이 을미의병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유인석이라는 아저씨께서 이거를 주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을미의병의 결과 스케일이 자꾸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고종은 어떡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왜? 여기서 자기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명성황후가. 근데 심증 100%예요. 무슨 심증? 100% 일본이 죽였어요. 근데 지금 물증이 없습니다.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하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나고 집에 갔어요. 밤이었습니다. 집에 가는데 옆집 아저씨가 쓰레기통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하려고 딱 봤는데 버리는 게 그러려고 했지만 사람 다리를 집어던지고 있어요. 호! 사람 팔을 막 집어던지고 있어요. 무지? 여러분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112에. 삐뽀 경찰이 왔어요.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근데 웬열? 아무것도 없대. 여러분들 눈으로 분명히 시신을 집어던지는 거 봤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결국 경찰이 집에 갔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야죠. 그리고 아침에 학교나 회사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 학생 출근하나 봐요? 학교 가나 봐요? 잘 갔다 와요.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있어요. 행복해요? 미쳐버립니다. 그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을 거예요. 몰래 비밀리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디로? 모든 걸 파토내고 아간, 이게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번역을 하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아간으로 모든 걸 파토내고 도망가는 아간 파천을 행하는 거예요.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있던 이 시기 때, 을미의병이 활동하고 있던 이 시기 때 고종은 모든 걸 버리고 고종 임금 왕은 러시아 외교대사관, 이게 러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에 있는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가 주도권을 틀어지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주도권을 틀어지면서 이 을미개혁이 올 스톱이 납니다. 러시아가 주도권 틀어지니까요. 그리고 이때 고종이 편지를 써요. 을미의병들에게. 의병들아, 너무나 고맙다. 그렇지만 니들이 이런다고 내 죽은 와이프가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나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갔죠. 나 도망갔죠. 이제 을미개혁 스톱 났어. 머리털 안 잘라도 돼. 니들 해산해. 아, 해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게 을미의병이에요. 그러면 을미의병은 해산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간이 쓸데가 없네요. 고종의 공고조칙. 이 고종의 공고조칙으로 의병이 해산하였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를 흐름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 시문에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간파천이 있어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삼국간섭이 일어났다. 정답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찾으면 정답이죠. 또는 을미사변 얘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을미의병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분노해서 의병이 일어났대요. 그 의병이 밑줄 쫙꺼버려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병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발령이 계기가 되었다. 고종의 해산 공고 조칙으로 해산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죠. 또 반대로 이번에는 단발령 얘기가 나와요. 머리털을 자르니 참을 수가 없다. 들고 일어났대요. 거기 의병이 밑줄 쫙 꺼져 있습니다. 다음 밑줄 근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을미사변이 배경 계기가 되었다. 맞잖아요. 정답이죠. 그 다음에 또 고종의 해산 공고 조칙으로, 또는 고종의 공고 해산 조칙 또는 해산 공고 조칙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로 해산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간파천. 그리고 이 아간파천 시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PPT로 한번 가볼게요.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순서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라오뚱반도는 아니지,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고 오는 삼국 간섭 우엑 다 뱉어버립니다. 그러자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에게 기대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을미사변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주도권을 틀어지고 을미개혁,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을미개혁의 내용은 건량이라는 연호, 그리고 단발령, 태양력,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편 3호 시작했고요. 이때 초등학교 만들어집니다. 소학교. 그리고 친위대, 진위대는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을미사변으로 본인의 와이프가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군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친위대와 진위대, 서울과 지방의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간파천으로 중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맞서서 또 어떻게 여기 단발령. 머리를 깎고 샬랑샬랑 꿀랑꿍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을미의병이 일어났죠. 배경이 중요합니다. 을미사변, 단발령, 을미개혁에. 특히 심화 같은 경우는 유인석이 주도했다라는 게 정답이 되기도 해요. 을미의병 때 대표적인 유생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주도합니까? 앞에 봤죠. 위정척사파가 마지막에는 개항 반대 안 되고 개화 반대 안 되고 다 실패로 끝나니까 마지막엔 총칼 들고 싸우는 의병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유인석 부대 활발하게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게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아간파천이 되면서 을미개혁의 올스톱이 나오고 고종이 해산 조칙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해산 끝. 그리고 이때 끝까지 해산하기 싫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음 의병 또는 활빙당이라는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아까 제가 판세했던 그 내용만 정리하시고 잘 기억하시면 퍼펙트예요. 그리고 가보을미개혁의 성과입니다. 성과는 특히 1차 가보개혁은 갑신정변 동아노민운동을 반영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한계는 일본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했던 개혁인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간파천까지 봤어요. 그러면 다음 강의는 어떻게 될까요? 아간파천부터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이 식민지로 들어가는지 그 식민지를 밟는 과정,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